예, 반갑습니다. 한 주일간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뭐, 비 피해는 없으신가요? 예, 그래요. 예, 우리 집에는, 비가 좀 많이, 뭐라 그럴까, 14층 사는데, 비가 많이, 뭐라 그래야지? 들이쳤다고 해야 되나? 예, 예, 들이쳐가지고, 어, 엄청, 물 이렇게, 걸레로 이렇게 닦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예, 오래된 아파트라, 구축 아파트라, 예. 그리고 비 피해가 없으셨으면 다행이죠, 뭐. 예, 예. 자, 오늘 우리 이제 예상 문제집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예, 두 번째 시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2절에 보시면 이제 개설 등록의 절차가 있는데 이쪽에다가 우리 별 두 개만 좀 잡아주시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파트예요. 등록을 해야 이제 우리가 개공이 되는 거고요. 개공이 되는 뭐 이런 어떤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 순서대로 이렇게 쭉 봤을 때 니은번이 먼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등록 요건이라고 하는 거를 먼저 갖춰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제 중개업 등록을 신청을 하는 거죠. 뭐 2번. 그러면 이제 우리 며칠 안에 등록을 하고 본인에게 통지를 해주냐면 7일 내에 이제 등록을 하고 통지를 해주죠. 그러면 이제 등록 번호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럼 등록 번호가 나오면 우리 다음 순서로 뭐 하면 되냐면 보증, 뭐 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는 거다. 이제 번호가 나와야 보증도 이렇게 이제 가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만든 취지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 얘랑 얘의 순서가 선후 관계가 3번, 4번.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 선 등록 후 보증. 요것 때문에 이제 만든 그런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을 설정하면 관청에서는 이거를 확인해 보고 등록증을 줄 건데, 인장이 이제 문제예요. 인장은, 뭐 하기 전에는 꼭 등록을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에. 그럼 인장을 맨 마지막에 등록을 할 거냐? 아니면 맨 처음에 이제 등록을 신청할 때 같이 할 거냐?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 하나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게 이제 등록증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예전에 우리 이제 기본서에서 한번 등록증 한번 여러분 보신 적이 있었는데, 칸이 이제 위에 칸이 있고 아래 칸이 있고 여기 이제 무슨 그 시군구에서 직인 찍어주는 뭐 이런 모양으로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위에 칸에는 뭐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거를 뭐 이렇게 적어요. 뭐 사무소 소재지가 어디고 뭐 종별이 뭐고 뭐 대표가 누구 이거 이제 세세하게 적는다고요. 근데 밑에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칸 큰 칸 두 개가 이렇게 비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는 뭐를 이렇게 왜 변하냐면 우리 개공들이 인장을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등록한 인장을 여기다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날인을 해서 이렇게 꾹 찍어가지고 등록증을 교부하는 뭐 이런 방식이고요. 오른쪽은 뭐냐면 인장을 만약에 뭐 한다면 변경한다면 변경 도장을 여기다가 찍어서 이제 교부하는 뭐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정리해 보면 등록증을 줬다라는 얘기는 인장을 등록을 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여기다가 찍어서 준단 말이에요. 내가 받아서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장을 등록을 하면 여기다가 인장을 찍어서 등록증을 준다. 그럼 순서가 뭐가 될 수밖에 없냐면 5번이 여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6번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 인장을 요 앞으로 빼도 상관은 없어요. 빼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리 늦어도 뭐 하기 전에는요. 등록증 주기 전에는 이걸 교부를 해야 찍어서 준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인장 등록은 뭐 하기 전에 등록해야 돼. 업무 개시 전에. 이제 그거는 우리 법률의 규정이고 실무에서는 등록증에다가 찍어서 주니까 순서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 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합이 된 게 몇 번인가 한번 봐주시겠어요? 4번이요? 그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제 넘어가시고, 문제 2번. 자, 2번 문제는 제가 이제 미리, 기출 문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면, 이거 기출 문제라고 말씀을 안 드리면, 이거 문제 풀 때 이제 저를 욕하시거든요. 뭐라고 욕하냐면, 야, 문제를 왜 이 모양으로, 이따위로 냈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개공의 자격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이게 참 신기하게 출제한 거잖아요. 개공의 자격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서의 자격의 의미는 등록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등록 의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격은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공인중개사의 자격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개공의 자격 이 말은 등록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서는. 그럼 우리가 그거까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어떤 식으로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냐? 문제하고 그 문항하고 읽어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만든 문제가 아니고 기출문제라고 거듭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 저를 욕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출제를 하고 싶어서 낸 거란 말이에요. 출제위원이.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물었고 등록을 반드시 취소할 사유. 그러니까 등록은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적 취소에 해당이 되는 개공이 있대요. 그럼 이 사람은 절취에 해당이 됐다는 거지 아직 취소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만 된 거지 취소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소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취소가 안 되더라도 개공의 자격이 뭐라고요? 등록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OX, X.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는 계속 등록은 있다고 봐야 돼. 취소하기 전에는 계속 중개업 등록은 있다고 봐야 되고 여전히 개공으로서의 지위는 있다. 2번 등록을 한 개공이 사망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사망을 하면 등록 취소가 되나요? 아니면 취소는 안 되나요? 자, 일단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개공의 어떤 그 지위 자체가 뭐 되는 거냐면 소멸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망과 동시에 즉시 소멸한다. 어때요? 맞아요. 주체가 없어진 거니까. 개공이라는 주체가 없어진 거니까 소멸이 되는 거예요. 즉시 소멸.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소는 해야 되느냐 이거죠. 취소는 자, 소멸이 됐는데 취소해야 될까요? 아니면 사망해도 취소는 해야 될까요? 자, 여기서 이 취소의 의미는 뭐냐면 대장상의 기록을 삭제하는 거예요. 등록이 뭐냐면 대장에다가 기록하는 게 등록이잖아요. 그럼 취소는 뭐냐면 대장상 기록을 삭제한다. 이게 이제 취소의 의미거든요. 대장에 기록한 거 있잖아요. 이걸 지워야 된단 말이에요. 삭제. 그러면 이거는 사망해도 혹은 법인의 입장에서 해산을 해도 이거 취소하는 게 맞아? 안 하는 게 맞아? 해야 된다 이거죠. 왜 이거를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를 대비해서? 자, 정확하게는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를 대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어떤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사망을 하도 법인이 해산을 해도 반드시 대장상의 기록은 삭제해 넣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이 개공의 가족들이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개공이었어. 근데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네. 근데 사무소가 우리 건물이야. 그러면 간판도 달려 있고 직기비품도 다 있고 그러면 가족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내가 뭐 받았네, 상속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삭제를 해놓아야 된다는 거죠. 법인으로 말하면 해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거를 계속 쓰려고 하겠어? 법인이 해산을 했지만 회사에 사람들은 남아 있잖아요. 그럼 누가 그걸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종업원들이. 근데 그거 이어서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여기도 가족들이 이거 상속받는 것도 아니니까 사망 해산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첫 번째죠. 그러니까 사망해도 그 기록은 뭐 해야 된다? 삭제해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취소 절차를 마치기 전이라도 효력은 소멸된다는 건 맞아요. 즉시 소멸은 되는데 뭐는 놓기는 해야 된다. 취소는 해야 된다 이거야. 이해되셨죠 이거? 그러니까 취소를 하는 것과 효력이 없어지는 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는 3번 등록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 뭐가 취소? 등록이 취소된다. 당연히 이제 필요 없으니까 절대적 취소. 근데 양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양수인을 얘기하는 거죠.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양수 받은 사람이 등록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개공의 자격, 그러니까 개공으로서의 어떤 지위, 뭐 등록은 가진다, OX, X, 가진 적도 없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는 게 그 계약 자체가 유효, 무효? 무효죠. 따라서 개공으로서의 자격을 처음부터 가진 적도 없다. 이렇게 해야 되고요. 4. 등록하지 아니한 컨설팅 사업자가,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우리 지난주에도 좀 나왔었던 건데, 이 사람의 신분은 개공이에요, 개공 아니에요? 개공 아니라 그랬죠. 그럼 개공 아니면 직업이 뭐냐면, 직업이 뭐예요? 컨설팅 사업자가. 근데 이 사람이 주된 업무에 부속해서, 그러니까 주된 업무가 뭐죠? 컨설팅 업에 부속해서 여기에 이제 부수해서 뭐를 했대요? 중개를 업으로 했대요. 그러면 얘는 전형적인 뭐로 봐야 돼?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들어가야죠. 정리하면 얘 처벌을 하려면, 처벌을 해야 되잖아. 처벌을 하려면 얘를 뭐로 봐야 돼?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로 봐야 처벌을 하지. 그렇죠? 예. 자, 5번 등록의 통지를 받았대요. 등록의 통지를 받으면 이때부터는 뭐로 봐야 되는 거예요? 개공. 뭐 받으면 개공이에요? 통지 받으면. 네, 왜냐면 대장에 등록되었으니까 보증 설정 신고를 하기 전에 업을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로 보면 안 되죠. 다만 이제 그 보증 설정하기 전에 업무했으니까 무보증 상태에서 업무했으니까 상대적 등록 주소, 상취에 해당이 되어지는 제재는 받을 수 있으나 최소한 뭐는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3번은 개공으로 볼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기는 이랬는데 3번이 정답이죠. 등록에 뭐만 받으면, 통지만 받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개공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나머지는 이제 업무 개시 요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뒷장 넘어가시고 4번 등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하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소지는 내가 먹고 자고 하는 곳을 뭐 이렇게 이제 주소지라고 얘기하는데 여기다가 하는 거 아니고 사무소를 뭐 하려고 하는, 두려는 뭐 혹은 두고자 하는 뭐 이런, 이따 또 뒤에 옳은 질문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꼭 주소지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양에 살면서, 사는 건 안양에 살면서 사무실은 서울에 두어도 되나요? 예, 아무도 상관없는 거지. 1번은 틀렸고,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개공이 휴업 동그라미, 휴업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쭉 쉬고 싶은 거야. 휴업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뭐 해버렸어요? 폐업을 했어요. 폐업 동그라미. 예, 그러면 이제 폐업한 이후에 이제 몇 달 또 쉬어보니까 뭐 하고 싶어? 다시 하고 싶어요. 그러면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맘이지 뭐. 휴업하다가 폐업하고 재등록하는 거 아무 문제 없다라는 거. 이건 내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고. 3번 현행 법령상 신규 등록이라는 게 뭐냐면 새롭게 등록되어지는 거. 새롭게.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등록할 수 있는 거가 법인인 개공이라는 종별이 있어요. 일단 요거 가능할까요? 예.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인 개공도 신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는 안 되냐면 부칙 개공으로의 신규 등록은 안 돼요. 이건 안 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얘는 현존하는 종별이지만, 그러니까 기득권은 있지만 새롭게 늘어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신규 등록은 몇 가지밖에 안 되는 거야. 2가지, 1번과 2번만 가능하고 부칙 개공으로 이렇게 신규 등록은 안 받아줍니다. 4. 개설 등록의 신청은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이랬는데 공동명의로 절대로 못하고요. 우리 개설 등록은 일신 전속성이라는 게 있어서 반드시 개별적으로 해야 돼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잖아요. 둘이 한다든가 뭐 셋이 한다든가 이러면. 5번 사무소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동그라미, 기재될 동그라미. 그러니까 기재된 건물이면 말할 거 없이 좋고 기재될 건물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빼볼게요. 대신 이제 기재된 건물이면 뭐 말할 거 없지만 기재될 건물이면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 있냐면 단 뭐는 되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그 건축물로서의 어떤 그 형태도 있어야 되지만 뭐 전기, 소방, 뭐 가스, 뭐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이 다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걸 다 안전하면
관련 기관에 나와서 뭐 해도 괜찮아 이렇게 이제 그 행정처분을 내려줘요. 사용 승인. 그러니까 사용 승인은 되어야 돼. 사용 승인은 돼야 그 기재될 건물도 가능하다. 소유 아니어도 괜찮아요, 건물? 소유 아니어도 돼요. 뭐 빌려도 되는 거예요. 면적 제한 있고 없고 면적 제한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보면 용도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용도의 제한을 여러분 받을 것 같아요? 안 받을 것 같아요? 용도 제한을 용도라는 거 아시잖아, 그지? 용도 제한을 받을 거다, 안 받을 거다? 받을 거다, 그죠? 우리 건축법은 배우셨죠? 그 시행령도 배우셨죠? 건축법은 배웠는데 시행령은 안 배웠을 리가 없잖아요, 그지? 시행령도 배웠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에 보면 건축물의 용도가 29개가 있어요. 29개. 그 중에서 3개가 이 중개사무소 용도로 맞아요. 이거 배우셨을 거예요, 아마. 그 3개가 뭔지 한번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아무 데나 안 된다고, 우리 중개업이. 그러면 첫 번째, 뭐가 되겠어요? 근생 좋아요, 근생. 근생인데 몇 종 괜찮아? 1종 괜찮고, 또 2종도 괜찮아요. 1종, 2종 다 괜찮아. 하나만 더. 업무용 시설. 업무용 시설. 뭐 이런 식으로 3가지만 가능해요. 이거 다 배우셨네. 그러니까 이렇게 3가지 제한을 실제로 받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럼 질문, 가정집에서 중개업 등록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가정집은 왜 안 돼요? 이게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 오피스텔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 됩니다. 오피스텔이 뭐야? 업무용 시설이니까 오피스텔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 5번에 이제 중개업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거. 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여기다 우리 제세, 여기가 이제 좀 중요한 표현이죠. 두고자, 뭐 혹은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에 가서 등록을 한다. 1번 어때요? 맞고, 등록관청이 등록을 하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지난주에 그 자격증 누가 교부했죠? 자격증. 시도지사.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교부합니다. 이것도 예외 없는 거야. 무조건 자격증이면 시도지사, 등록증이면 등록관청이 교부한다. 근데 여기 좀 신경 쓰이는 지문이 하나 나왔어요. 뭐냐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 이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보증을 했는지 확인하고, 이게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주려면 어떤 절차를 하나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가 뭐라고요? 보증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고 줘야 돼. 그 얘기는 뭐를 안 했으면 등록증 교부하면 안 되는 거야. 보증 설정을 안 했어? 그러면 등록증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3.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분실 혹은 못 쓰게 됐다. 훼손. 등록관청이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재교부 신청할 수 있고 이때 유료예요. 돈 내야 됩니다. 무슨 값? 종이값. 등록증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니까. 4번 등록을 할 수 있는 자의 기준인데, 기준에다 우리 밑줄 한번 해주시고 제 질문에 답변을 해주세요. 기준은 상황에 맞춰서 자주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아니면 한번 정해놓으면 계속 이렇게 지속되어야 한다. 기준. 어떤 게 맞아? 응? 막 100년씩 이렇게 가나? 한번 정해놓으면 막 100년, 200년 막 이렇게 가야 돼? 기준은 수시로 바꾸려고 기준을 주는 거지 뭐. 상황에 맞춰서 바꿔줘야지 자꾸. 이렇게 해봤는데 이게 안 되네? 그럼 따로 바꿔줘야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줄게요. 기준은 법률로 정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그렇지 않고 뭘로 정한다? 대통령령. 대통령령은 우리 같은 말로 뭐라 그래요? 시행령으로 정한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준은 필요하면 수시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마음 먹으면 바꾸는 거야. 대통령 마음 먹으면 바로바로 바꿀 수 있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준을 법률로 정해놓으면 얘기가 달라요. 법률로 정해놓으면 뭐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바꾸기가 어렵지. 법을 바꾸기 전에는. 네, 그러니까 기준은 수시로 바꾸기 위해서 대통령령, 즉 시행령으로 만들어 놓는 거구나 라고 기억을 해요. 그럼 이제 기억을 오래 하실 수 있고. 자, 5번 업무정지 중에 개공이 뭐 할 수 있냐면 폐업하는 거 어때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휴업 중에 폐업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중에 라고 했어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도 폐업하는 것 내 맘이지 뭐. 그쵸? 업무정지 먹었다. 폐업해야 되겠다. 차라리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관청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개공은 별 생각 없어요. 나는 업무정지 먹을 바에는 차라리 뭐 해야 되겠다. 폐업해야 되겠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인데 관청 공무원은 그렇게 생각해 주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했는데 폐업을 하고 나서 다른 데 가서 다시 재등록하려고 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해줘야지. 이거 공무원 생각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업무 다시 이렇게 재등록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얘는 여기서 뭐 먹었으니까 업무정지. 그래서 얘를 뭐에 빠뜨리냐면 결격 사유에 빠뜨려요. 업무정지 먹고 뭐 하면 폐업하면 즉시 결격이에요. 얼마간? 그 기간 동안. 이게 만약에 3개월짜리다. 그럼 얼마? 3개월만. 이렇게 결격에 들어가요. 그럼 결격이니까 재등록을 할 수가 없지. 없잖아요. 결격이니까. 예. 그러니까 틀린 거죠. 이거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요거 우리 해설에다가 전체 채색해 주시고 별표.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자, 뭐 중에 폐업하면 결격에 걸린다고요? 업무 정지 중에 폐업하면 결격으로 봐야 돼. 공무원은 얘 다른 데 가서 또 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재등록을 안 받아주는 게 맞아요. 그쵸?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6번 문제는 별표. 자, 우리 등록관청이 협회에다가 통보해 줘야 됩니다. 자, 언제까지 통보를 하냐면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를 해요. 자, 혹시 이런 문제가 이제 본 시험에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나왔다. 그러면 인거를 찾아라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고 통보사항이 아닌 거를 찾아라 이렇게 물어볼 가능성이 99%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통보사항 다 안 해왔는데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걸 생각하셔야 돼. 등록관청이 하는 일이 아닌 거를 찾으면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통보해야 할 사항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일, 등록관청이 하는 일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등록관청이 안 하는 일을 찾으면 그게 답이라고. 그러면 이제 쭉 보니까 여기 뭐가 나와요? 자격 취소. 이 자격 취소는 원래 누구의 권한이에요? 시도지사. 시도지사의 권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거네. 등록관청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거죠. 얘가 답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등록관청이 할 수 있거나 뭐 해야 되는 뭐 이런 그 사항이잖아요. 이때 통보 사항에는 무슨 요인과 무슨 요인이 있다 그랬어요. 제가 플러스나 마이너스 요인. 이거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플러스 요인인지 마이너스 요인인지 한번 답변해 주세요. 개공들이 휴폐업 신고를 하고 관청이 그거를 이제 신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요인이에요? 그렇죠. 개공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니까.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우리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받잖아요. 그럼 분사무소가 뭐 한 거야? 늘어난 거지. 그럼 무슨 요인? 플러스 요인이 들어가고 법인 혹은 공인중개사의 등록사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공으로서 등록을 해줬다 이 얘기거든요. 개공으로서 등록을 해줬다. 그러면 무슨 요인? 플러스 개공의 숫자가 늘어난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사무소를 이전했대. 우리 동안구에 있다가 만안구로 넘어갔어요.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그러면 무슨 요인이야? 플러스 요인도 있지만 마이너스 요인도 있는 거지. 어느 한쪽은 늘어나고 어느 한쪽은 줄어들었으니까. 그래서 이전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다 해당이 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다 암기하실 필요 없고 등록관청이 하지 않는 일만 찾으면 그게 답이다. 자, 7번 등록에 관한 사항 틀린 것 이랬고요. 폐업 후 1년 여기다 우리 채색 잡아주시고 폐업 후 1년 안에는 교육 면제하는 거 있죠? 그렇죠? 무슨 교육? 실무 면제 해준다. 몇 년까지만?
1년까지만. 그래서 1년 안에 다시 뭐 하려고 하면 안 받아도 된대요. 1번 맞죠? 예. 자, 2번은 문장 전체를 채색을 좀 할게요. 예, 채색을 하시고 별표도 2개 하시고,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문장이 이거 자체가 법률 그냥 규정 그대로 이렇게 낸 거예요. 복사해서 붙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냥 법 조문인 거예요. 해석을 잘 하셔야 돼. 자, 보면 공인중개사 가로는 있다 말씀드리고, 또는 법인이 뭐한 자, 아닌 자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법인도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지 마,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없다 이랬잖아요. 여기 보면 신청할 수 없다. 그럼 하지 말란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문장을 잘 보면 아닌 자, 부정형이잖아요. 근데 부정에 다시 뭐라고 했어? 부정을 했단 말이에요. 부정에 부정이니까 뭐야? 긍정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우리가 긍정문으로 한번 바꿔서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인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긍정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만들었느냐면,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 인자 혹은 법인 인자가 더 많아요? 아닌 자가 더 많아요? 아닌 자가 절대 다수지. 예, 그러니까 아닌 자가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금지시키는 거야. 이거를 그래서 일반적 금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금지를 시켜놓고 특별한 사람만 허용하는 거야, 지금. 그럼 그 특별한 사람이 누구야? 공인중개사 자격 있고 법인을 만든 이런 어떤 주체만 등록 받아주겠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 금지라고 얘기합니다. 요거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소공을 하면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제외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제외는 뭐냐면, 이 제외가 여기에서 제외가 된다는 게 아니라, 없다에서 제외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제외된다는 거야. 정리하면 소공은 공인중개사에서 뺀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얘는 이퀄 등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본다고, 여기서는. 왜? 뭐가 있어서? 소속이 있으니까. 그럼 얘가 등록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응? 얘가 너무나 하고 싶어. 방법은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 소속되고 퇴사하고 이렇게 하면 상관은 없죠. 요 이해되셨죠? 예, 요거 굉장히 잘 물어보는 겁니다. 3. 개공은 다른 개공의 소공 중개 보조원이 될 수 없다. 네, 될 수 없죠. 이걸 우리 줄여서 뭐라 해요? 이중소속. 네, 이중소속은 금지가 되니까. 4. 법인이 등록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 회사거나 혹은 협동조합이면 되고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 이것도 별. 뭔 말이에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여기서 제외한다는 거는 얘가 등록이 안 된다는 거야. 이 조합은 왜 안 돼? 얘는 비영리 법인이라서 안 되고, 회사든 협동조합이든 무조건 자본금은 얼마 이상? 5천만 원 이상 있어요. 4번 맞죠? 자, 5번 등록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한 때에는, 등록증을 교부했다는 거는 개공의 숫자가 그만큼 늘어난 거죠. 예,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누구한테 통보? 협회, 예, 국장한테 알려줄 게 아니라 협회. 왜냐하면 통계를 유지하는 거는 협회가 유지하기 때문에 국장한테 알려주지 않습니다. 8번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것. 등록은 일신 전속성이 있기 때문에 양도되어 이게 인정되지 않는다. 예, 양도되어 해봐야 무효다. 뭐 이런 얘기죠. 2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소위 무등록 중개업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런 자는 뒤에 보니까 형벌을 받게 됩니까? 예, 몇 년 몇천, 3년 3천의 형벌을 받게 되지만, 얘가 처벌을 받는 거는 별개로 하고, 당사자 간의 거래계약 있잖아요. 중개계약 말고 거래계약. 거래계약은 누구랑 누구가 하는 거야? 당사자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거래계약은 효력이 인정된다, 아니면 이 거래계약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인정된다. 이퀄 유효하다, 이 얘기죠. 계약은 유효하다, 이 얘기예요. 계약은 유효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계약이 유효하다면 보수 청구권, 이 보수 청구권을 누구에게 인정하겠다는 거냐면 이 무등록 중개업하는 사람한테 이걸 인정하겠다는 거잖아요. OX.
말도 안 되는 얘기지. 범죄자인데, 얘 징역 갈 사람인데, 그래도 너 징역 가기 전에 부수라도 받고 가.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받았어도 뭐 해야 돼? 반환해야 돼. 반환하면 끝나고 아니면 처벌은 당연히 받고, 당연히 처벌받고. 4. 등록 신청 시에는 손해배상 보장을 위한 보증 설정 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없기도 하고 할 수도 없는 거지. 왜냐하면 선 등록을 하고 후 보증을 하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할 때 보증을 여기서 당겨가지고 여기서 첨부할 수는 없다. 뭐 그 얘기죠. 5번 등록 신청 시에는 등록 신청 어디다 해요? 사무소를 두려는 시, 군, 구. 예, 그러면 돈 받고 안 받고? 돈 받고. 왜냐면 등록증값. 예, 그러면 돈을 받을 때는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뭔 근거로 받을 거냐. 그러면 시군구가 지방자치단체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뭘로? 조례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어때요? 맞죠? 예. 자, 9번 중개업 등록에 관한 설명 틀린 거. 등록하려면 두고자, 두려는 요 지역에다가 하는 거 맞고, 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통지율로부터 적법하게 라고 했는데, 통지율로부터 적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통지를 받고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통지 받고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보증. 그리고 뭐도 받아야 되고 등록증. 그리고 걸어놔야 되잖아. 뭘 걸어야 돼? 뭐 게시물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게 적법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소위 말하면 업무 게시 요건을 다 우리 충족해야만 게시할 수 있고요. 3번은 우리 관청이 등록증을 교부하려면 뭐를 먼저 확인하고 보증을 먼저 확인을 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우리 3번에다 별. 이거 되게 잘 나오는 빈출이에요. 순서 잘 기억해 주시고, 등록관청이 하는 어떤 통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들은 언제까지?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가 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자, 이제 5번은 조금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종별을 달리하여,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종별 변경이라고 해요. 여기서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메모 한번 해볼게요. 종별 변경. 종별을 변경한다는 게 이제 마치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자, 우리 자동차 면허 있잖아. 운전면허. 운전면허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몇 종에서 몇 종으로? 1종에서 2종으로는 안 바꾸죠. 누가 그렇게 바꾸겠어요? 네. 더 좋은 건데 나쁜 걸로 어떤 등신이 그걸 바꾸려고 하겠어요. 어떻게 바꾸려고 하겠어요? 2종에서 1종으로.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종별 변경이라고 하듯이 우리 계공의 유형도 바꿀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볼게요. 법계가 공계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는 더 좋다라는 의미보다는 야, 우리 그냥 법인으로 하는 거 좀 피곤하다. 그냥 우리 흩어지고 그냥 각자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근데 또 공개로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뭐 좀 큰 거 있잖아. 빌딩, 뭐 공장 이런 거 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야, 우리 뭐로 하자? 법인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우리 종별 변경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종별 변경을 할 때는 뭐에서 뭐로 지금 갈아타는 거냐면 법인에서 개인으로, 반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유형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유형 자체가.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등록 신청을 다시 해줘야 돼. 등록 신청을 다시 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등록 번호가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뀐다는 거야. 이쪽에서 쓰던 거는 못 쓴단 말이죠. 이쪽으로 이제 갈아탈 때는 바꿔가지고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이런 방식이 원칙이고 실무적으로 보면 99.9999%가 요거예요. 이게. 근데 뭐 정말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이럴 수가 있어요. 뭐로 바꿀 수 있다. 부계가 공계로. 근데 이거는 매우 드문 케이스인데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분들이 뭐가 좀 아주 많으셔. 연세가. 그래서 거의 한 80대 후반, 뭐 90 넘으신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자격을 따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바꿀 만한 실익도 없고, 뭐 바꿔가지고 뭐 대단히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는 못 가고, 이렇게는 갈 수는 없고, 이게 이론적으로는 존재하는 종별 변경이 하나 있는데, 이것도 보면 개인에서 개인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그럼 이거는 이런 방식으로 안 해요. 이런 방식으로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등록증이 있잖아요. 그 등록증에 개공의 종별을 이렇게 체크하는 난이 있거든. 그 체크 위치만 바꾸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등록증 재교부 방식이라고 해요. 그럼 요거는 등록 번호 아래 거는 바뀌고 안 바뀌고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개인에서 개인이니까. 그럼 요거는 좀 예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칙이 요거고 예외. 그러면 여기서 아무 표현 없이 종별을 달리하여 이러면 위에를 생각해 주시라고, 아래를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를 다시 제출하는 게 맞아. 등록 신청을 다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때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 뭐 변동사항이 없는 서류라는 거는 뭐 예를 들자면 사무소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예전에 냈잖아. 그죠? 근데 이거를 또 낼 필요가 없다. 이런. 우리가 그 2종에서 1종으로 바꿀 때도 보면 무슨 시험은 면제해줘. 필기 시험은 면제해주잖아. 예, 이것만 하면 되겠죠. 실기 시험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에 바꾼 게 없으면 안 내도 된다. 뭐 이런 거. 이거 안 내도 되는데 변동사항이 없으면, 다만 종전의 등록증은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 이건 이제 좀 채색 하나만 해줄게요. 종전의 등록증은 무조건 반납해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면, 법인 시절에도 등록증을 갖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로 이렇게 갈아탄대? 공개로. 그러면 이때 등록증과 여기서 또 등록증을 또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처음 거를 반납을 안 하면, 원래 등록증을 반납을 안 하면 얘는 등록증이 몇 장? 2장이 되는 거잖아. 그럼 안 되지. 2장 있으면 여러분 한 장 뭐 하고 싶어요? 응? 2장이 있어 내가 등록증이. 그러면 한 장은 뭐 하고 싶냐고. 대여하고 싶지. 그거를 아예 원천 차단하는 의미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0번 종별 변경 틀린 것 뭐 이랬어요. 원칙 예외를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1번은 개공의 정의를 이제 등록한 자로 정의를 하는 거 맞죠? 그래서 등록을 통하지 않으면 개공으로의 종별 변경은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어요. 우리 등록증 재교부 방식 같은 거 예외적인 방식도 있으니까요. 네, 답은 1번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종별 변경은 등록 신청의 방법도 있지만 등록증 재교부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예외. 네, 그러니까 꼭 등록을 다시 해야만 되는 건 아니다. 2번 종별을 변경할 수 있다면 실무교육 같은 거는 따로 이수할 필요가 없다. 왜? 개공의 유형만 바꾸는 거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필기시험 면제해 주는 것처럼. 3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법인인 개공으로 종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에서 법인으로 갈 때는 뭔 방식으로 해야 돼? 등록 신청을 다시 해야 되는. 그래서 등록번호를 바꿔야 되고. 4. 이제 요것처럼 예외로 줄 때에는, 이게 예외예요. 구체적으로 줘야지. 어떻게? 부칙 개공이 뭘로 갈아타려고 하는 거야? 공개로.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예외적 방식이야. 그럴 때는 등록증 무슨 방식으로 하면 된다? 재교부 방식으로 하면 된다. 이런 방식으로 할 때에는 등록 번호가 바뀌지 않는다.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등록 신청을 다시 하든 혹은 등록증 재교부 방식에 의하든 언제나 어떤 경우라도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안 해도 된다? 반납해야지. 원래 증을 반납을 안 하면 거듭 설명드리지만 등록증이 2장 되니까요. 자, 11번 문제 별표 무등록. 무등록은 글자 그대로 등록이 있는 아니면 없는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나쁜 사람 찾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착한 사람 찾아라, 나쁜 사람 찾아라 이렇게 내는 건 도덕 문제잖아.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등록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쁜 사람 찾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요. 자, 그럼 1번 개공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그렇죠? 그럼 얘는 유등록이라고요. 왜 유등록이야? 개공이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나와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했다.
이게 뭐야? 이중사무소, 나쁜 짓이잖아. 근데 나쁜 거를 찾으라는 게 아니라고요. 등록이 있냐 없냐를 찾으라는 거야. 예, 이해되셨죠 이거?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 자, 2번.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하고 뭐를 했? 등록을 했다. 뭐예요? 유.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못했다는 거지. 얘가 소위 말하면 부정 등록이잖아. 부정 등록이지만 등록을 생각해. 등록만. 유잖아. 유. 그죠? 예. 3번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개공이. 유지 뭐. 유. 얘가 뭘 이렇게 뭐 받았다. 아니 받았다라는 걸 찾으라는 게 아니잖아. 등록이 있냐 없냐를 찾는 거예요. 그렇죠? 예. 4번에 금지 행위로 등록에 뭐를 받았어 이제. 취소 받았어. 취소 받았으면 일단 유무. 무등록 상태야. 취소가 됐으니까. 근데 3년이 지나서 재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을 신청하고 바로 원래 등록을 신청하면 통지를 받고 뭐 업무를 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등록에 신청만 하고 곧바로 오늘 신청하고 오늘 바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야. 그럼 얘 무예요. 무등록이야. 왜 무등록이? 아직 신청만 한 상태니까. 네가 답이네. 그렇죠? 예. 자, 휴업신고. 휴업신고는 원래 누가 하는 거예요? 개공이. 그러니까 주어를 생략하고 준 거지 뭐. 개공이 휴업신고 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도 유. 예. 지금 여기 그 4번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뭘 잘했다는 게 아니라 유냐 무냐만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거 본시험에서 나오면 그 득점률이 거의 5%밖에 안 돼요. 5%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틀려요. 이 문제 본시험에 나오면. 왜 틀려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라 이게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왜 틀리냐면 문제를 내 맘대로 풀어서 그런 거예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여기서 무등록 중개업 찾아라 그러면 이제 속으로 이렇게 번역한다고. 얘를 해석을 뭐라고 해? 나쁜 사람 찾으라는 거구나. 네. 쭉 읽다 보니까 다 나쁜 놈들이야. 여기 보면.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일 나쁜 놈 찾아야지. 이래가지고 얘를 이제 답한다고. 그렇게 푸는 거 아니에요. 예. 아셨죠? 예. 자, 12는 이제 무등록 중개업 틀린 거. 무등록 중개업 하다가 걸리면 몇 년 몇 천? 3년 3천. 1번 어때요? 맞았고. 2번 중개업을 영위한 자,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한 자는 형벌, 그러니까 3년 3천 외에도 별도로 처분을 할 수 있냐 이거잖아. 행정처분이라는 건 취소, 뭐 정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할 수 없다. 왜 없다? 얘는 아무것도 없어요. 취소도 못하고 정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그냥 형벌만 때리는 거야. 형벌만. 3. 부정한 방법으로, 방금 전에 나왔던 거,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으면 얘를 우리 뭐라 하냐면 부정등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부정등록과 무등록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이 전혀 다른 말이에요. 이거랑 얘랑 전혀 다른 말이에요. 심지어는 무등록은 무지만 얘는요 유등록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야. 그러면 부정등록한 사람은 동일한 형벌과 동일한 형벌 맞아. 여기도 3년 3천의 형벌이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얘가 유등록이니까 행정처분 이퀄 절취. 그죠? 절대적 취소. 이거 잘못된 등록이잖아. 그러니까 절대적 취소가 병과된다. 어때요? 맞아요. 이 부정등록은 3년 3천의 절취 병과. 4. 무등록 중개업 영위자의 중개행위로 인하여 완성된 거래계약이 거래 당사 간의 그 법률행위라는 거는 거래계약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이 거래계약은 유효, 무효. 유효하다 그랬죠. 유효하다. 이게 무효가 될 필요는 없고. 휴업 중이나 업무 정지 중인 개공이. 자, 얘가 지금 주어가 뭐예요? 개공이에요. 주어가 개공이잖아. 근데 개공이 업무를 하면 무등록으로 처벌받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얘는 개공인데, 개공인데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휴업 중에 재개 신고 안 하고 업하면 어떻게 돼? 처벌은 받아. 어떤 처벌? 휴업 중에 재개 신고 안 하고 업무하면 100만 원 과태료. 왜냐면 재개 신고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업무 정지 중에 업무하면 절대적 취소, 절취. 그렇지만
뭐는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은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틀렸네? 예. 자, 이제 3절에 가보면 결격 사유가 있는데 요거 별 3개 해주시고 우리 과목에서 탑 3 안에 들어가는 그 항목이고요. 그 탑 3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탑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일단 요 결격에 해당이 되면 등록을 못해요. 결격은 12개가 있는데 등록을 못해. 그 얘기는 돌려 말하면 결격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개공이 안 된다. 그 다음 오른쪽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등. 이 등이 뭐야? 고용. 고용인. 고용인도 될 수 없다. 그럼 12가지에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 뭣도 안 되고 뭣도 안 된다. 개공도 안 되고 고용인도 안 된다. 뭐 그 얘기죠? 예. 그럼 한번 풀어볼게요. 결격에 해당되는 자라고 했어요.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지났답니다. 자격을 취득하고 10년이 지났대. 결격이에요? 결격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냥 자격만 취득하고 10년만 지난 사람이에요. 2번 뭐 먹은 상태에서 뭐 했대? 업무정지 먹고 폐업을 했대. 그럼 결격이지. 언제부터? 폐업한 때부터. 얼마 동안? 그 정지 기간 동안. 근데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얘 결격이네. 그죠? 재등록 안 시켜줄 거니까. 예. 그 다음 피한정 후견인 종료심판을 받았다. 종료심판 받았으면 얘 역시 결격 아니고,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선고를 안 받은 거야. 따라서 선고유예는 집행유예하고 달라요. 얘는 이후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뭐가 되지 않는다고. 뭐뭐 어떻게 되지 않는다. 결격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후 효과 없다. 자, 여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요. 도로교통법 위반한 벌금형. 자, 이제 이 벌금형 앞에 어떤 법이 붙냐에 따라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데, 이 벌금형은 일단 얼마인지 액수를 따지지 않아요. 예? 뭐 300인지 뭐 3000인지 이거 따질 필요 없고 무조건 결격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 법이 아니니까. 예, 여기 도로교통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다른 법을 위반한 벌금형이면 액수를 불문하고 뭐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